입니다. 6학년 국어 찍겠습니다. 오늘 바로 요거 해야 되니까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죠. 19회네요. 19회. 벌써 19번째. 얼마 안 남았더라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나가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보자. 하여가, 관심가. 이거 맞아요? 잠시만요. 아, 맞네요. 선생님이 책을 잘못 보고 있었네. 자, 하여가 이런 거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시조예요. 고려 말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시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려 말에서 이제 고려 사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조선이란 나라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조, 새로운 아예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성계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아니다. 고려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개혁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방원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들 어떠하리, 뭐 저런들 어떠하리,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지금 왕을 없애버리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수동 말고 만수산의 드렁칙, 칙이라는 그 식물은요, 뿌리가 굉장히 얽혀 있거든요. 막 이리저리 질서 없이 얽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어떠하리, 괜찮다. 우리도 얽혀서 잘 살자. 100년 살자. 이랬어요. 근데 단심가는 정몽주. 얘는 충성하는 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 이 몸이 죽어 일백번 고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일편단심. 마음을 똑같이 임금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하겠다. 서로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과 무인들, 뭔가 무력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 미움 중에서 이방원의 생각이 딱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새로운 나라 세워보자. 이렇게 꼬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에서 이제 변치 않는다. 나는 안 돼. 일편단심. 마음이 딱 정해졌어. 나는 마음이 하나야. 갈라질 수 없어. 이렇게 정몽주가 반응합니다. 정몽주는 고려에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짧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자, 제게 12척의 배가 있으니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배입니다. 자, 근데 이순신이 이야기예요. 12척 배가 있었고 12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어려워요. 나라에서는 바다 포기해라. 그냥 육군으로 싸워라. 이랬는데 이순신이 보기에는 바다를 포기하면 우리나라가 안 된다. 막,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이긴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리를 해서 지혜를 짜내가지고 판옥선처럼 배가 많이 있는 것처럼 꾸몄죠. 그래가지고 요런 분위기를 딱 해가지고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오늘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다가 싸우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군을 포기하고 수군이 바다를 포기해라. 바다를 내주고 일단 육군으로 들어와서 같이 싸우자 이랬어요. 근데 이순신이 임금님께 안 됩니다. 저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5번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7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게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 너무 많았어, 배가. 그래가지고 꾸몄어. 탁 지나가는 고깃배를 판옥송처럼 꾸민 거예요. 속인 거예요. 속임수를 딱 써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산봉우리에 돌아다니게 했어. 그래서 좀 겁을 준 거죠. 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용기가 있었어요. 자신감도 있었고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그 군인이었어요. 자,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글이 또 나옵니다. 글이 이제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탁탁탁 변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도깨비가 나오거든요. 이제 도깨비가 있고요. 버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깨비가 이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샘물을 길어 마시면 병을 낫는다라는 그런 뭐 우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병에 낫게 하려고 새벽마다 왔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제주 부려서 가랑잎으로 돈 만들어서 막
이거를 한 거예요. 버들이를 도와주려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확 낫지는 않았나 봐요. 샘물을 좀 더 드리려고 그 옆에다가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서 9번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몽땅깨비가 가려는 곳은 샘마을이었어요. 샘마을. 그리고 버들이가 새벽마다 도깨비 샘물을 쓸어 왜 왔냐.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니까 기억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효험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효과 1번,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생하는 버들이가 엄마를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몽땅깨비가 막 돈 훔쳐서 갖다 주고요. 재주 부려서 돈도 만들고요. 이제 도깨비니까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 3번에서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몽땅깨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직 안 나왔네. 그래, 그건 다음에. 이게 버들이가 이제 그 샘가에서 물을 좀 자주 마시게 하면 어머니가 나을 것 같아서 그 아예 그 샘 옆에 오두막을 짓고 살고 싶다 이랬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버들이를 사랑한 죄니까. 자, 파랑이랑 의논을 하고 파랑이도 도깨비겠죠. 파랑이가 왜 펄쩍 뛰었냐면 샘을 뺏기고 떠나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고기 옆에 샘가에 살면 도깨비들이 살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나는 제주를 한껏 발휘해 돈도 만들고 막 보물도 훔쳐내고 막 이랬다. 그리고 이번엔 샘을 기와집 지란으로 아예 샘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샘물을. 그러니까 얘랑 친했나 봐. 도깨비랑 친한 거. 도깨비가 이 몽땅깨비가 버들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별걸 다 원한 거예요. 자, 이 상황. 자, 그래가지고 파랑이가 왜 펄쩍 뛰었어? 안 된다라는 반대의 의견을 할 때 펄쩍 뛰죠. 샘가에 사람이 이제 살면 도깨비들이 샘을 뺏긴다. 도깨비들은 갈 곳이 없다. 착해. 버들이는 착해. 그럴 리가 없어. 이랬어. 진심을 믿었어요. 또 버들이를 다 사랑했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16번에 보니까 몽땅깨비가 도깨비는 도깨비인데 되게 사랑이 많아.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글 5번에서 처한 상황이 뭐였냐? 이제 이번에는 심지어 버들이가 그 샘을 아예 그냥 기아집 뒤란으로 옮겨달라. 나는 그거를 다 독차지해버리겠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들이가 좀 욕심이 과했죠. 자, 그리고서 이제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버들이가 띠로리 한편 물어봤어.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냐? 물어본 거야. 말머리랑 말피를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자기 집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말피를 막 뿌려가지고 도깨비들이 못 건들게 하려고 끔찍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대왕님한테 잡혀서 벌을 받았어. 대왕님이 기와집 담 밖에 구덩이 파고 은행나무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몽땅깨비가 거기로 이제 들어간 거지. 죄지, 죄. 샘물 줄기를 바꿨기 때문에 버들이를 사랑해서 버들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이게 원래 그 도깨비 세상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은행나무에 잡혀가지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가 나왔죠. 말피, 말머리. 샘물줄기를 바꿨더니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깨비들이 못 오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를 실제로 해버립니다. 버들이가 좀 못돼 보이죠. 이때는. 버들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자, 몽땅깨비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이렇게 샘물줄기 옮겨주고 그리고 나서도 버들이를 탓하지 말라. 어때요? 몽땅깨비 너무 착하지. 믿음. 버들이를 믿었어.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대왕님에게 이제 1000년 동안 은행나무 뿌리에 갇혀있는 얼매여서 있어야 하는 벌을 받았다고 하죠. 자, 또 다른 글이 이제 네 번째 글, 오늘 하는 네 번째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여자애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근데 왕가리 마타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서 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와. 그런데 마을로 딱 돌아왔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여자 분이죠.
왕가리 마타이가 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무 심어주는 회사까지 세웁니다. 훌륭하죠? 헐벗고 뭔가 이렇게 없어 삭막해. 어? 나무가 없으면 굉장히 삭막하거든. 우리나라 나무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자, 기역에서 총명하다. 이거는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는 거고요. 자, 왕가리 마타이가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 나무도 없고 케냐가 너무 못 사는 나라예요. 황폐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된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좀만 기다려. 우리 친구들이 오고 있는데 2쪽 남았어요. 기다리세요. 자, 나무를 심는 사람, 이제 회사가 이제 나무를 심는 회사였는데 이게 뭔가 돈이 있어야 심잖아요. 근데 이제 왕가리 마타이 맞지. 이름이 조금 웃겨가지고. 이 사람이 묘목 장사를 해서 회사를 살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이 재산을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 나무와 숲이 있는 더 푸른 도시를 만들려고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린벨트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고 있는 나무는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누군가 심어준 거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가 추구하는 가치 찾아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아니지. 기역, 리을, 미음이네요.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 어땠어요? 포기 안 한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왕가리 마타이. 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이죠. 리을, 미음. 여기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한다. 전부 다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왕가리 마타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말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걸 인내한다라고 합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합니다. 자, 나무 심기 운동.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게 뭐냐면 그쪽을 이제 녹색 환경으로 놔두고 막 거기에서 나무를 뽑아버리고 막 그 나라에서는 막 나무 그 회사 같은 건물을 지으면 돈은 벌 수 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자, 그린벨트 운동을 했어요. 그린벨트. 거기는 회사는 못 짓는다. 건물은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 29번에 나무가 빨리 자라지 않아. 아, 나무 심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애들을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무들도 누군가 미래에 심어준 거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왕가리 마타이가 또 뭘 했냐면 이제 정부에서 케냐 정부에서는 막 빌딩을 또 막 더 건설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왕가리 마타이가 이 녹색지대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편지도 정부에다 쓰고 언론에다 막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다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1989년에 케냐 정부에서는 복합 빌딩을 건설하려고 했죠. 나라에 돈 벌려고 한 거예요. 돈 벌려고. 나라도 돈 버는 사업을 하거든요. 우후루 공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공원 없애려고 했는데 이 녹지대를 없애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쉼터가 계속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왕가리 마타이는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은 거 이런 걸 추구했죠. 그리고 자연환경을 추구했죠. 우정을 추구한 건 아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우정은 아니었던 거. 자, 비교해 봅시다. 느낀 점. 나에게 나 자신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안녕!